고객님이 지금 하시는 업무, 직종은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까?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직업 중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종교 분야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생활 환경도 쾌적할 것 같습니다. 종교인분들은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위, 정치인, 교수도 평균 수명이 79세인 걸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여 꼭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자료는 2010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10년을 주기로 직업 군별 평균 수명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내년 2011년부터 2020년 기준의 평균 수명 자료가 발표된다고 하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80.5세, 여성의 경우 86.4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83세까지 생존 시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하는데 남성은 5명 중 2명인 38%, 여성 3명 중 1명인 33%가 암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명에도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암 발병 역시 생활 환경과 유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두 가지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여 막을 수 없다면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암의 경제적인 위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입니다. 위암은 짜게 먹는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내시경 치료부터 전절제 수술까지 병기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 등이 존재하여 생존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장암은 햄, 소세지, 고기 위주의 식습관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결장과 직장에 생긴 융종이 자라면서 대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연령에 비례하여 발병하는 추세이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15년간 발병률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암입니다. 폐암은 대부분 흡연에 의해 생긴 악성 종양인 경우가 많으며 암세포 전이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무서운 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 치료가 힘든 4기에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비만이 대표 위험 요인으로 여성암 중 발병 1위입니다. 뼈, 간, 폐 등으로 전이가 많이 발생하고 재발률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간경화까지 진행된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B형, C형으로 인한 만성 간염, 음주로 인한 지방간 등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대표 요인들, 고객님 잘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고객님이 가입하신 암보험, 주요 암 위주로 집중해서 보장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영양제에도 남녀 성별에 따라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른 것처럼 암보험도 남성암과 여성암에 맞춰 가입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어떤 암이 많이 발생할까요? 앞서 여성은 살아가면서 평균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설명드렸는데요. 10만 명당 발생률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1위는 유방암으로 약 19.9%입니다. 그 뒤로는 갑상선 18.8%, 대장, 위, 폐 순으로 발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다른 암들과는 다르게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발병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암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성 발병률 1, 2위인 유방암과 갑상선암입니다. 30, 40대, 즉 50세 이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방암과 갑상선암.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이 두 가지 암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경우 유방 내 유선을 자극하여 유방암 발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많아진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50대 폐경 시점 이후에는 분비량이 줄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20대, 30대 여성의 빠른 초경과 늦은 결혼, 결혼 후 늦은 출산과 모유 수유는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위험은 50대 폐경 시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갑상선과 유방암이 발병률이 가장 높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50대이고 50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만큼 반대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앞으로 높아지는 유방암의 위협, 고객님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성 발병률 1위 유방암. 다행히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3%로 다른 암들에 비해 완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유방암의 5년 생존율 치명적인 약점, 바로 재발률인데요. 2016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10년 후 재발률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재발률이 높은 암입니다. 한 번의 치료 후 재발한 암의 치료 가능성은 약 10% 내외이기 때문에 유방암은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암입니다. 호르몬 활동이 왕성한 50대 이전 발병률 72%인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최대 12배까지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엄마가 유방암인 경우 자녀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20% 증가하고 자매가 유방암인 경우 그 위험은 40%까지 높아집니다. 유방암의 평균 치료 비용 1,768만 원, 평균 입원 일수는 7.4일입니다. 그러나 유방암의 전이까지 대비한다면 필요 치료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뼈, 간, 폐 등 순위로 전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 발병률 7대 암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약 25%는 전이로 인한 암 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 생각지 못한 유방암이 발생한다면 고객님이 지금 가입한 암보험으로 충분한 진단자금이 지급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유방암에 이어 여성암 발병 2위는 5년 생존율 100%인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튀어나온 연골 아래에 위치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와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신체 조직인데요. 이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며 전체 갑상선 결절 중 5에서 10%가 악성 결절인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습니다. 치료는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으로 나누어지며 최선의 치료법은 절제술이지만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호르몬을 과도하게 투여할 경우 갑상선 중독증이, 방사선 치료 중 하나인 요오드 복용 시 암전이 가능성,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평균 치료 비용은 1,126만 원, 평균 입원 일수는 4.8일입니다.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갑상선 암에 걸리면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와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검사는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입니다. 매 검사마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126만 원이라는 이 치료 비용에는 매년 발생하는 검사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암보험,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구분합니까? 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진단자금은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발병률 2위, 한 번 발생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갑상선암, 더 든든한 진단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병률로 볼 때 전체 2위, 여자 3위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대표암이며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인한 생존율이 76.5%로 높아지고 있는 암입니다.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선종성 용종을 대장 내시경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용종이 자라 대장암으로 진행됩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붉은 육류 섭취, 음주 비만, 흡연 등 생활 습관적인 요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연령과 비례하여 50대 이상 발병률이 급증했으나 최근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발병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합니다. 흔히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다고 해서 대장암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성 발병률 3위 대장암은 그만큼 사망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여성 사망률 2위, 치료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평균 치료비용 2,352만 원, 치료기간은 약 23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유방암, 갑상선암에 비해 평균 입원 일수도 길고 그에 따른 비용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장암.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 바로 의학기술의 발달인데요. 그만큼 신기술을 사용하는 환자의 부담 역시 늘어납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암치료비 2,877만 원. 이 중 암 환자가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선택한 비급여 항암제 치료 비용은 전체의 72%인 2,061만 원입니다. 암의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여 약 20% 정도가 표적 항암 치료 대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치료 항암제 역시 1세대 화학치료보다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는 2, 3주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치료 중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파괴되어 환자가 구토, 탈모 등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대부분 입원 치료로 진행되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의 경우 1에서 3개월마다 치료를 하며 암세포의 특정 분자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파괴합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일상생활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이나 치료 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며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 입원 의료비 부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진단 자금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은 어떤 암이 제일 걱정되시나요? 남성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 치명적인 폐암, 간암 등을 걱정해야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 생존율이 높은 암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급여 항암 치료기간 평균 10개월, 비급여 항암 치료비용 월 평균 424만 원. 생존율이 높은 만큼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